지구과학의 개념 노트 표층 해수의 수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 해수의 수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층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이 많을수록 수온이 높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극과 적도에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태양은 에너지를 똑같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적도에서는 이 정도 면적에 그 에너지가 다 도달하는 반면에 극에서는 더 넓은 면적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가 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온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둥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가 나게 되고 이로 인해 해수의 수온 차이도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위도별로 수온 분포가 나란한 모습이 보이죠. 뭐 이런 곳이나 이런 곳처럼 나란하지 않는 부분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나란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도와 계절에 따라서 이러한 표층 수온은 다르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겨울보다 여름에 수온이 높게 나타난다.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수륙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개념 노트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위에랑 똑같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륙의 영향을 받는 연안보다는 대륙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양의 중심부에서 표층 수온의 변화가 작게 나타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대륙은 해양에 비해 비열이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같은 에너지를 줄 때 대륙은 가열되기가 더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절에 따른 수온의 변화는 연안보다 대양의 중심부에서 작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류를 볼 건데요. 동일한 위도에서 난류의 영향을 받는 곳은 수온이 높고 한류가 흐르는 해역은 수온이 낮습니다. 이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은 차가운 영역이 아래쪽으로 더 침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우리 한류가 흐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이쪽을 보니까 따뜻한 해수의 영역이 위로 이렇게 더 침범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 난류가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도별로 나란한 모습이 보이지만 해류의 영향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용승인데요. 깊은 곳의 찬해수가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현상이고 용승이 나타나는 곳은 주변보다 수온이 어떤가요? 그렇죠. 낮죠. 우리 깊은 곳에 있는 해수는 차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운 해수가 솟아올랐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진다. 우리 용승은 엘니뇨 라니냐 배울 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수온의 연직 분포를 볼 건데요. 해수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수온의 연직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됩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첫 번째 혼합층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가열과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만들어진 층으로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합니다. 옆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일자로 표층부터 한 100m, 200m까지 수온이 일정한 모습 보이시죠? 이게 혼합층입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나타나고 바람이 약한 저위도보다 바람이 강한 중위도 해역에서 두껍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더 두껍게 나타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수온약층이거든요.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으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수온 차이가 클수록 강하게 발달합니다. 표층 수온이 높은 저위도 해력에서 뚜렷하고요. 보시면은 수온 약층은 우리 표층과 깊은 심해층을 연결해주는 층이거든요. 표층 수온이 더 높아지는 경우라면은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발달한다라는 거고요. 우리 표층 수온이 높은 저위도 해역에서 뚜렷하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심해층입니다. 연중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다라는 거.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온의 계절, 위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심해층은 극지방에 냉각된 해수가 침강하여서 만들어지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혼합층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발달하고요. 수온약층은 겨울에 비해 여름이 더 발달한다라는 거, 이것은 내용 보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추측해 주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은 위도별로 해수의 연직 분포 나타낸 거거든요. 첫 번째 열대해역, 우리 적도, 그 다음에 중위도, 극,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래프가 합쳐져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표층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열대해역, 적도에서 표층 수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온에 위치한 이 선이 저위도, 적도랑 관련이 있구나. 열대해역을 보시면은 수온약층은 얇지만 표층과 수온차가 커서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도는 해수의 층상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극에서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서 수온약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도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합쳐져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도별로 이렇게 넓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우리 적도에서 혼합층이 얇은 모습이 보이고 우리 중위도에서 혼합층이 두꺼운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림 보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수의 밀도 보도록 할게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부피에 어느 정도의 질량이 들어있냐, 다시 말해서 빽빽한 정도를 의미하거든요. 이러한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은 주로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깊은 곳에서의 밀도를 다룰 때는 수압의 영향도 조금 있긴 있어요. 아무튼가 우리는 수온과 염분에 초점 둬서 보겠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높을수록 커지고요.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온입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온이 낮다. 사람 추우면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부피에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수온이 낮아지고요. 약간 예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염분이 높다라는 것은 주어진 부피에 들어간 질량이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분이 높을수록 커지고요. 아무튼간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온이다라는 거. 밀도 그래프를 이제 볼 건데요. 수온, 우리 적도에서 가장 높았고 극으로 갈수록 이렇게 낮아졌는데 밀도 분포는 수온 분포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죠. 대체로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적도에서 밀도 가장 낮은 모습이 보이고요. 극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커지겠죠. 그런데 우리 또 특징이 있습니다. 북극 쪽에 가면은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이것은 빙하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옆에 있는 설명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적도 해역에서는 수온이 높고 염분이 낮아서 밀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위도 50도에서 60도, 중위도 해역에서는 수온이 낮아 밀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북반구 위도 60도 이상 해역을 보시면은 밀도가 감소하는 특징이 보입니다. 이유는 뭐냐? 빙하의 융해, 빙하가 녹음으로써 염분이 낮은 해수가 분포하게 되고 북극 부근은 염분이 낮은 그러한 해수가 분포하기 때문에 남극 부근의 해수보다 밀도가 작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위에서 보았던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랑 마찬가지 밀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온과 밀도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이고요. 우리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증가하고 있죠. 왜냐면 수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수압을 추가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압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온과 밀도, 연직 분포 그래프도 한번 보았고요. 우리 밀도 약층이라는 용어도 한번 볼게요. 우리 수온 약층, 표층과 심해층을 이어주는 이렇게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처럼 밀도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밀도 약층이라고 부르고요.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이다. 그리고 심해에서 수온이 일정하듯이 밀도 또한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밀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해수의 밀도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심층순환과 같은 해수의 연직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 이것은 심층순환 나올 때 다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해수의 수온과 밀도 이렇게 보았고요. 자신감을 주는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림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해역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A는 가장 맨 위에 있는 우리 혼합층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 수온 약층. 그 다음에 C는 심해층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볼게요. A층의 온도는 저위도에서 가장 높다. 그렇죠. 우리 혼합층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강한 저위도에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B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중위도가 저위도보다 깊다. 이것은 그림 보고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중위도 같은 경우는 수온약층이 이 정도에서 나타나는데 저위도 같은 경우는 더 얕은 곳에서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중위도가 저위도보다 깊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C층, 심해층 같은 경우는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위도뿐만 아니라 우리 계절에도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디귿 맞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해수의 물리적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온, 그 다음에 밀도 보았고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 2개도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지만 다양한 그래프가 나오는 범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